자, 간략하게 요거 설명 먼저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구글 계정 있죠? 구글 계정을 일단 크롬을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크롬을 키면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이제 이 아이콘들이 현재 로그인한 계정 상태인데 여기서 계정 추가를 누르거나 로그아웃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 계정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음, 기존에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다 구글 계정 있으실 텐데 이제 공부 또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모든 거를 이 계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구글 계정 하나로요. GitHub랑 이 프로그래머스 그다음에 아니다. 프로그래머스도 해당이긴 해요. 뭐 GitHub 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까지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자, 기타브를 볼게요.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얘를 다루는 건 아니고 미리 가입을 하면은 후에 수업이 뭐가 있던 간에 가입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최초에는 사인업을 눌러주시면은 음, 이런 멘트랑 요 안에 인풋 창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좀 전에 가입한 구글 계정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요 컨티뉴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일이 하나 오는데 메일은 요게 있어요. 지메일. 로그인이 내 걸로 확인이 되면은 요 지메일이 들어가서 인증 코드가 아마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5개인가 6개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잘 입력을 하시고 근데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 화면에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까지만 누르면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 가입하시는 연동하는데. 그래서 연동까지 하시면 되고 연동 다 되신 분들은 로그인까지 하시면 돼요. 로그인까지 하시면 되고 자 로그인 다 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우클릭해서 자, 세팅스를 들어가 볼게요. 세팅스를 들어가서 왼쪽에 이메일스라고 있어요. 이메일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프라이머리라고 나오죠. 이메일과 이제 오른쪽에 프라이머리라고 이 프라이머리까지 잘 되어 있어야지 연동이 잘 된 거예요. 혹시나 연동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메일 써주시고요. 애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 메일에 날라올 겁니다. 인증 코드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처럼 프라이머리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따로 궁금하신 분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미래를 위해서 가입을 미리 먼저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는 이것도 뭐 지금 할 건 아닌데 나중에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구글이나 깃허브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깃허브의 마크는 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고양이 표시로 된 요 마크가 깃허브 마크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서 로그인이 되는 거는 당연히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뭐 교육 관련해서도 있고요. 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채용에는 어떤 회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지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에서 나중에 할 거는 SQL 고득점 킷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천천히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시면 돼요. 할 때 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할 때 되면.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로그인 누르면은 어떤 걸로 로그인 할 건지가 나와요. 당연히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자 누르면은
바로 로그인이 돼요. 아니면은 뭐 처음에 로그인 하시는 거면은 이제 뭐 계정 선택하라고 해서 계정 선택하는 창이 나올 건데 얘는 이제 내가 영타가 부족하다 하면은 얘를 하시면 돼요. 영타가 부족하신 분들만. 근데 뭐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그래서 이걸로 영타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조금 시간을 집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된다.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 오늘, 자, 요게 우리의 수업 페이지입니다. 응? 안 들어와지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안 들어와지시죠? 이거, 네. 404 에러 날 건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문제가 있네. 왜 안 들어가질까? 됐다. 자, 이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안 들어와지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여기. 아마 이게 대문자 I일 거예요. 대문자 I. 소문자 I가 아니에요. 소문자인가? 빨리 얘기해놨어.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왜 이러냐 이거. 소문자 L이에요? 자, 안 들어와지신 분 손? 다 들어와지셨나요? 요거 소문자로 치고 들어오세요. 소문자 L.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 비대면 분들은 제가 여기다 링크를 그냥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아직도 안 들어와졌다. 그러면은 다 들어와지신 안 들어와졌어요? 소문자료도 안 들어와죠? 아, 4044 왜 나냐 자꾸. 자, 비대면 분들은 아직 안 들어와졌나요? 접속량이 많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다른 걸로 바꿔야겠네. 죄송합니다. 링크를 바꿀게요, 제가. 링크를 바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링크를 그냥 쉽게 바꿀게요. 자, 이걸로 들어오세요. 아마 들어와 주실 거예요. 들어와졌나요? 안 들어와졌다. 자, 이걸로 바꿔놨어요. 이걸로 바꿔놨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수업 페이지에요. 이제 1차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 자료들 같은 것들 전부 다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강의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대면이신 분들이고요. 비대면 분들은 이제 아마 화면으로 보일 건데, 그 지금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 있죠? 그 스크린과 제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차곡차곡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요 1일차 안쪽과 동영상 쪽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수업 외적으로 따로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전에 가입했던 사이트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고, 여기 도움이 되는 링크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자, 이것만 먼저 볼게요. 요거 위에 것만. 클릭 안 하셔도 돼요. 클릭 안 하셔도 되고요. 얘는 이제, 요 W3 스쿨스는 이제 그 입문자들, 튜토리얼 같은 겁니다. 튜토리얼 같은 개념. 위에 뭐 단계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얘를 그냥 영문으로 된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영문으로 그냥 하세요. 웬만하면 영문으로 그냥 쭉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용도고요. 일단은 사전 지식 겸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한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필기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이제 하라고 할 때만 하면 돼요. 그거 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질문사항이라고 있죠. 질문사항이라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영상은 뭐라고 했죠? 1차별로 끊어서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질문사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실 때는 분명히 양식이 있어요. 수업명과 본인의 성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채팅창 한번 쳐서 일단 보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 질문하는 방에 오시기 전에
일단 우리는 검색이라는 걸 먼저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모를 때 당연히 검색을 통해서 뭔가 알아내고 하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다가 에러 나거나 뭐가 잘 모르겠어. 일단은 구글에다 구글 링을 하셔야 돼요. 구글링이라는 건 그냥 여기다가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DBMS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일단 검색을 한번 거치고 난 후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단순히 질문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 IT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을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 사람이 머리가 이제 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정적이라 어느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다 여기서 검색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에는 사실 구글링이라는 거랑 좀 친해져야 돼요.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은 진짜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제 로봇처럼 넣으면 넣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검색을 한번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일단 우리 수업 시간이 지금 15시부터인가요? 그렇죠? 15시 50분이고요 16시부터 16시 10분 50분이고요 그 다음에 17시부터 17시 50분 그러니까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총 3시간 하고 총 1시간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그렇죠?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 아마 요 수업이 8일짜리 수업일 거예요. 그렇죠? 8일짜리 수업이고 매일매일 있는 수업이에요. 대신 주말이랑 이제 요번 주에 공휴일이 껴있죠. 그죠? 공휴일은 제외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수업 공통인데요. 자, 요거는 10분. 첫 1교시는 10분 뒤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하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날에 했던 거를 요 10분 동안 그냥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열. 요 10분은 그냥 복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수업 시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쵸? 수업이 사실 8일이가 길진 않아요. 그쵸? 길진 않고 시간도 사실 부담이 덜 되실 거예요. 그쵸? 너무 아침 일찍 이른 수업이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너무 급한 일 아니면은 그냥 나와서 듣거나 혹은 비대면으로도 참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빠진 날 없이. 근데 영상을 제가 올린다고 해서 이제 뭐 1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믿고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제 목소리가 녹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와서 들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적극. 영상의 활용은 당연히 내가 만약에 내일 못 나와. 그러면은 그 날에 못 나왔었을 때 그 1차의 영상을 싹 보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죠? 영상은 이제 복습 용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웬만하면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 단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정리를 안 하면 이 수업이 끝나면 남는 게 없다. 이 수업 페이지에 올라온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정리한 거지 여러분들이 정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처음에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자, 일단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전 지식 겸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게 DB예요. 그죠?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는 곳 정도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끔 저장시키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활용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내가 창업을 하겠다 또는 개발 공부를 하겠다 또는 기업 측에서 굉장히 많이 써죠. 자, 창업 같은 걸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아무 쇼핑몰이나 하나 좀 떠올려 보자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걸 아실 수도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무신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다 이런 것들. 이거 하나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건 이제 뭐 글 데이터가 되겠죠. 문자 데이터. 또 이런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회원에 대한 데이터. 회원에 대한 데이터. 심지어 이런 것들로 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프론트엔드로 또 개발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랑 어떻게 섞어서 활용하게 될 것인가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기업 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쓸까요? 매출 전표나 사원 관리, ERP 시스템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데이터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만 이제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좀 보자면은 자, 구글에 데이터베이스 종류라고 한번 쳐볼까요? 여기다가 뭐가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이만큼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는데요. 글씨가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좋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DBMS라고 합니다. DBMS.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뭐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뭐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뭐 그쵸?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자, DBMS의 MS는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관리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죠, 그죠?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들어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밸류가 들어가야 될 부분, 홍길동, 그 다음에 뭐 98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하나의 키에 밸류가 붙어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실용성이 많이 없어요. 왜? 이게 끝이니까. 그래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서브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쓰여요. 얘를 메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양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써요. 근데 뭐 특수한 애가 하나 있긴 있어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많이 쓰는 애가 이제 레디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디스크에 넣는 게 아니라 램에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는 뭔지 몰라도 다 써보셨을 거예요. C 드라이브라는 거. 얘네들을 하드디스크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램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또는 내가 삼성 가서 컴퓨터를 산다 라고 했을 때 램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되게 큰 편차가 있을 건데 둘 다 근데 뭐예요? 결국에는 저장 장치입니다. 둘 다 기가바이트 단위를 쓰는데 대신에 램이 훨씬 빠르다.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이고요. 램은 전자식입니다. 하드디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그렇죠? 자, 이제 얘를 깨서 보면은, 얘를 딱 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맞닿는 부분에 이제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 있죠?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맞닿는 부분이랑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식이고요. 자, 램을 보겠습니다. 램을 보면 좀 다르게 생겼죠, 그죠? 반도체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둘 다 저장 장치의 역할이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레디스는 램이랑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느려져요. 자, 두 번째, 릴레이셔널 DB.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에 이제 뭐 상품명,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가격 먼저, 가격,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뭐 상품명은 CPU,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가격은 뭐 한 10,000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브랜드는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뭐 쿨러 30,000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삼성,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인데 얘는 데이터를 관계에 맞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애초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낫겠다 싶은 거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라클, MySQL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릴레이셔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2023년이긴 한데, 자, DB 엔진 순위라고 치면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쓰는가 보시면 상위권에는 지금 보면은 다 RDBMS. 그죠? 보통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고정이죠, 지금. 3순위 정도까지? 4까지 고정이네, 거의. 그쵸? 이런 거. 뭐 밑에서 치고 오는 이제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상위권에 있는 게 RDBMS가 있고요. 여기서는 따로 쓰이는 언어가 있어요. SQL 문법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다루려면은 SQL 문법을 다뤄야 된다. 뭐 생긴 거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은 뭐가 좀 적당한 게 없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바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장 많이 쓰인다. 그렇죠? 이거는 안 배워도 쓸 수 있어요. 써봤을 겁니다. 자, 요거 엑셀. 요거 엑셀이라고 하는 거 다들 한 번씩 써봤겠죠? 요거 RDBMS예요. 왜냐?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린 그림이랑 같죠? 브랜드, 가격, 그 다음에 뭐 상품명 이런 것들 있죠? 똑같이 생겼어요. 생김새가. 보통
엑셀에 A, B, C, D 같은 요 애들을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죠? 1, 2, 3, 4 요거는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합니다. 그쵸? 행열이에요. 행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써봤을 거죠. 그죠? 왜? 엑셀에다가 뭐 간단한 거 하나라도 저장을 해봤다? 그러면은 RDBMS를 써본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음. 미리 이제 뭔가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런 UI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컴퓨터 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틀은 주어주지 않아요. 이런 틀부터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도가 중요한 작업들이 이제 좀 많죠.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뭐 세금 결제 내역이라든지 입출금 내역, 돈 관련된 것들 있죠. 뭐 국세청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뭐 은행에서 쓰는 거, 뭐 지출 내역 같은 거, 아니면 송금 이런 거, 누가 뭘 어떻게 결제를 했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켜서 당장 이제 은행 어플 켜서 통장 잔고를 볼 수가 있죠. 다 데이터입니다. 내 입출금 내역,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가 볼 수 있죠. 숫자로 되어 있죠. 그냥 숫자로 된 데이터입니다. 대신에 관리를 엄청 빡세게 잘 해야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직접 설계해서 쓰는 방향으로 배울 거고, 자, 우리는 이제 릴레이셔널 하면은 좀 관계형이잖아요, 그죠? 음. 우리말로 관계형이라고 하면은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의 예시를 아까 들었죠, 그죠? CPU, 금액, 그죠? 삼성, 뭐 이런 느낌. 여기에 상품명, 그죠? 가격, 브랜드,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상품명이랑 그쵸? 뭐 이런 거랑 사실 관계 뭔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세로 한 줄을 우리가 열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가로를 뭐라고 했어요? 행이라고 했죠, 그죠? 행을 뭘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로우 그리고 뭐 스플 또는 어트리뷰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열은 컬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뭐 레코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행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다. 이 표 자체를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2차원인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이니까. 수학 용어인데 이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이 된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름이랑 다르게. 그래서 진짜로 이제 관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프 DB라고 하는데 일단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런 것들. 자, 네오4j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얘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모양이 차이가 날 뿐이죠. 제가 좀 전에 이제 표 형식으로 그린 것들 있죠?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관계형을 나타내는 건 얘가 좀 더 많아요. 점으로 나타내는 게. 자, 이런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최근이라고 하면은 최근이겠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자,
어디서 봤을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점 하나하나를요,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 있죠? 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노드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노드랑 뭐 이런 노드랑 관계 표현하기에 적합한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 나와요. 뭐 좀 깔끔하게 나온 거 없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음. 어디서부터 어디로 확산이 됐는가? 그렇죠? 관계에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거고요. 이런 것도 또 보실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노선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비행기 노선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네. 여기 이제 있는 꼭지점 같은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코로나 전염 맵 같은 것도 치면 나오고요. 아무튼 얘는 이제 보기가 훨씬 수월한데 편한데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요소에서는 이제 릴레이셔널 DB를 많이 써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릴레이셔널 쓰신다고 보면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도큐멘트 DB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릴레이셔널 DB랑 도큐멘트 DB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얘는 모르셔도 되는데 자바를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객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객체 내부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문서 안에다가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여기저기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 중에서 제이슨이라고 있어요. 제이슨. 제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검색하면 이런 애들인데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지금 뭐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게 객체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묶음 단위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법이 객체였죠. 아무튼 도큐멘트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 얘는 문서 형식이에요. 얘는 좀 종류가 다양한데 그 만드는 회사 측의 룰이 있어요. 이런 제이슨을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게 좋진 않아요. 내가 그 회사의 문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릴레이셔널 DB를 선택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배우기도 쉽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니까. 도큐멘트는 새로 배워야 돼요. 릴레이션은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서치 엔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쓰는 서치 엔진이 따로 있고 또 많이 쓰는 게 뭐 엘라스틱 이런 것들 뭐또 서치 엔진 따로 있고 꽤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여서 평소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랑 결합해서 쓰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용법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다. 사실 기업에서만 쓰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얘랑 얘를 많이 쓴다. 대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같은 걸 좀 깊게 팠을 땐 나오지만은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팠을 때 대신에 좀 부담이 돼서 골라서 쓰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걸 써야 되고요. 2번은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사전 지식 정도예요. DB의 종류이고요. 지금 제가 DB의 수업 페이지에 내가 어떤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일단 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